자, 오늘 여러분들 다 모였죠?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1학년 4단원 집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은 즐겁게 수업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었어요. 자, 우선은 선생님을 따라서 휴게실로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들이 쉽게 조작을 하면서 화살표 방향, 키보드의 화살표 방향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버튼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지금 선생님하고 있는 공간이 휴게실인데요. 휴게실에 들어왔더니 왼쪽 편에 벽에 뭐가 쓰여져 있죠. 첫 번째 거는 우리가 오늘 배울 집합론에 대해서 집합론의 역사를 먼저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클릭을 하면 크게 화면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좀 읽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칸토어 집합이라고 하는데 집합을 처음에 만든 사람이 칸토어인데 칸토어 집합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아마 교과서에는 그냥 읽기 자료 정도로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렇게 흥미를 유발하는 정도의 읽기 자료로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있는 거는 유튜브 자료예요. 자, 이 유튜브 자료는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배울 무한 집합에 대한 토론을 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보면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영상을 담아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서 다음 시간까지 보고 오실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습한 집합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면서 정리해 볼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선생님을 따라서 다음 방으로 이동할게요. 네, 선생님이랑 지금 다른 방에 왔죠? 이 방은 두 번째 휴게실이에요. 자, 이 휴게실에서는 세 개의 문이 있는데 이 중에 앞으로 가는 문과 왼쪽에 있는 문은 다음 시간 2차 시할 수업인데 오늘 시간이 남으면 무조건 먼저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오른쪽은 1차시 개념 토론방을 준비해 놨습니다. 자, 선생님을 따라서 오른쪽 방으로 이동해 주세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오른쪽 방으로 왔죠. 여기에는 6개의 토론방이 있어요. 각 토론방은 같은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토론방에 들어가면 다른 토론방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들리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하는 얘기는 로비에서 들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다른 방에 들어가는 순간 선생님이 말하는 건 들리지 않을 거예요. 자, 우선은 선생님을 따라서 두 번째 토론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토론방에서는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그리고 잠시만요. 선생님이 지금 보이는 게 이상해서 잠깐 조정하고 갈게요. 네. 이 두 번째 토론방에서는 우선은 앉아서 시작을 할게요. 의자 근처에 가면 앉을 수가 있습니다. X자를 눌러서. 자, 화면을 보면 화면에는 선생님이 미리 준비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지난 시간에 조금 써놓은 게 있어서 오늘 수업은 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집합 수업은 여러분들이 예습한 것처럼 집합을 배웠는데 집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집합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어떤 게 있을지, 그 다음에 집합에서 쓰는 표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같은 조건을 갖는 것끼리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집합에서 사용하는 연산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표현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집합에서 사용하는 연산에는 어떤 규칙이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특히 덧셈은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하니까 이 연산에서도 그러한 법칙이 있다면 훨씬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 화면은 그렇게 쓰면서 할 수 있고요. 왼쪽에 있는 여기 밑에 선생님은 지금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보면 그 T라고 써 있는 게 있을 거예요. T를 누르면 여러분들 글씨를 쓸 수 있고 그 위에 있는 연필 모양을 누르면 글씨를 선생님이 지금 쓴 것처럼 쓸 수 있어요. 수학은 기호를 써야 되기 때문에 글씨를 이용해서, 즉 연필을 이용해서 글씨를 쓰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나연이가 생각하는 집합 용어들 한번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민이가 생각하는 집합에는 의미를 한번 써볼 수 있도록 해보세요. 자, 유민이가 생각하는 집합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나연이가 어떤 걸 공부했는지를 막 작성하는 시간이에요. 어, 자, 지금 두 친구가 막 칠판에 쓰고 있죠. 드모르간의 법칙도 썼고, 교집합, 차집합도 썼고, 그 다음에 집합은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이 있다라는 말도 똑같지만 같이 썼고요. 이렇게 집합, 기호, 연산을 쓰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위에 보면 집합은 원소가 중요하다. 원소라는 내용도 썼네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따가 토론을 하면 되고요. 토론을 하다 보면 또 궁금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를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선생님 화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가 알고 있을 거예요. Share your screen이라던가 이거는 화면을 공유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 화면을 또다시 공유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카메라도 킬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하면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자, 다른 방에서 얘기하는 건 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도 다른 방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얘기가 다 끝났으면 선생님을 따라서 밖으로 나오겠습니다. 네, 모두 다 나왔죠? 그러면 오늘 이제 배운 내용들, 학습한 내용들을 이용해서 미로를 통해 문제 풀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미로를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선은 오른쪽 위에 리셋 뷰를 해주셔야 돼요. 리셋 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의 방향을 바꾼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리셋 뷰를 선택하면 아래 화살표가 나오는데 지금은 탑다운 뷰라고 해서 다른 3인칭 시점으로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first person 뷰는 자, 클릭하면 이게 뭐냐? 바로 이 내가 갖고 있었던 캐릭터, 선생님이 보는 시점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위에서 보고 있죠? 3인칭이. 내 first person 뷰로 하면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앞으로 가다가 옆을 보고 싶은데 옆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방법은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마우스 회전을 하면 내 시선이 바뀌어요. 이 시선이 바뀐다라는 말이 뭐냐면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선이 바뀐다는 의미를. 자, 아, 잠시만요. 시선이 바뀐다는 의미는 선생님이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돌리고 이렇게 하면 캐릭터가 방향을 바꾸고 있죠. 즉, 캐릭터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내가 이동을 한다. 이동하는 건 어떻게 보이죠? 꽃게처럼 양옆으로, 뒤아래로만 보고 있어요. 앞을 보면서. 즉, 한 방향만 보고 있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돌리면 다른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어요. 자, 이제는 앞으로 가겠습니다. 갔어요. 오른쪽으로 갔더니 안 보여요. 뭐가 안 보여? 이거는 시선, 즉 시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이 앞을 보겠다라고 하면 시선을 땡겨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 손에 있는 머핀도 보이고 친구도 보이고 이렇게 해서 봤더니 미로도 보이네요. 이거는 왼쪽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돌리면 이 사람이 보는 방향, 즉 고개의 위치가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 문제를 풀어야겠다. 클릭해주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보이죠? 자,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답이 1번이면 1을 아래 칸에 입력하세요. 1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나서 제출 이렇게 누르면 오답입니다 라고 떠요. 오답이라는 표시가 나오고 만약에 정답을 누르게 되면 정답입니다 하고 5초 뒤에 링크가 나오게 돼요. 여러분들도 다 각자 문제를 풀고 있죠? 자, 정답이었습니다. 정답은 왼쪽으로 가세요. 그럼 왼쪽으로 길을 따라 가시면 돼요. 만약에 또 이렇게 시선이 안 보인다라고 하면 또 이렇게 조금 더 이동해 주시면 되고요. 방향도 바꿔보고요. 자, 이렇게 가보면 또다시 뭐가 나오죠? 선생님이 너무 지나왔네요. 여기 문제가 또 보이죠? 자, 문제를 또 눌러서 풀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지금 푸는 문제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왼쪽으로 또 가라고 하네요. 그럼 왼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같이 조작을 못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은 참 조작이 어렵습니다. 나연 친구는 잘 가고 있네요. 또 문제가 나왔어요. 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오답이네요. 오답이네. 이거였나? 네, 3이었네요. 선생님도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하네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가세요 라고 나오네요. 그럼 네, 오른쪽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오른쪽에 갔더니 바로 문제가 또 나오네요. 이거는 정답이 오답이네요. 오답이네요. 정답입니다. 자, 왼쪽으로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왼쪽으로 갈게요. 이렇게 밖으로 나왔어요. 자, 이렇게 민호를 선생님하고 나연이가 통과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했던 번호가 기억이 날까요? 자, 선생님을 쫓아서 또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를 보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문제는 방금까지 했던 문제를 다시 확인해 주는 문제예요. 선생님 또 틀렸네요. 자, 선생님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를 다 클릭하면 또 하나의 설문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갔던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좀 남아서 선생님하고 또 재밌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어디로 향하냐면 아까 휴게실을 통과해서 세 개의 문이 있었죠. 그 세 개의 문 중에 빙고방이라고 하는 곳으로, 즉 왼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다 모였으니까 이번에는 빙고방으로 와주세요. 자, 여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5개의 방이 있는데 5개의 방은 다각형 모양이에요. 자, 다각형 모양 중에 지금 여러분들하고 사각형 방으로 갈게요. 자,
자, 이 빙고방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우선 사각형 방으로 들어가 볼까요? 선생님을 따라서 빙고방 5로 가겠습니다. 자, 빙고방 5로 다 왔죠? 빙고방 5에서는 잠시만요. 선생님이 이거를 선생님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자, 여기는 이제 화면을 클릭하면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9개의 문제가 있는데 각각의 문제를 풀면 1부터 9까지의 답이 나와요. 즉, 내가 푼 거의 답에 해당하는 칸으로 가서 머핀을 내려놓는 건데 그럼 머핀이 어딨냐? 여기 파란색 보이시나요? 파란색 동그라미. 이게 머핀 칸이에요. 머핀 통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클릭을 하면 grab a muffin, grab a pastry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손에 빵을 집게 됐고요. 문제를 푼 다음에 해당 칸에 가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다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드롭 머핀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칸에 드롭 머핀 빵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빵을 다 내려놓고 빙고를 외치는 사람이 이기게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머핀을 2개 들고 있었기 때문에 2개의 머핀을 내려놨고 이제 더 이상 드럼 머핀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빵을 집으러 가면 돼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빵을 집은 다음에 드럼 머핀을 해서 먼저 빙고를 선생님은 지금 빙고가 됐거든요. 빙고를 한 사람이 이렇게 웃거나 아니면 손들기도 가능하고요. 자, 선생님 뭐 바로 지금 했습니다라는 의미로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빙고 게임을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마무리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이렇게 해서 해봤는데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빙고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거기 지금 나연이랑 유민이가 있죠? 둘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네, 지금 유민이가 문제를 풀고 머핀을 2에다 내려놨고요. 방금 푼 문제는 나연이한테는 5번에 해당하는 문제, 5에 해당하는 문제였나 봐요. 자, 그래서 5에다 지금 머핀을 내려놨죠, 나연이가.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풀고 나서 그 숫자에 해당하는 빙고에 내려놓고 지금 나연이 같은 경우는 빙고가 됐네요. 빙고 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네, 손들기 나연이가 손을 먼저 들었네. 그래서 나연이가 빙고를 한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둘이 같이 이렇게 빙고 게임을 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빙고 게임을 통해서 오늘의 내용을 정리했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나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지금 풀었던 문제들을 정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다시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미로 게임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빙고방에서 문제도 9개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어요. 빙고를 먼저 외쳤으니까 나머지 문제는 못 풀었죠. 이거를 다음 시간에 숙제로 안 풀었던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빙고 문제를 풀었으니까 방탈출 게임, 그 다음에 릴레이 문제 풀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무한집합에 대한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오늘 방탈출 게임 하겠습니다. 방탈출하러 다 왔죠? 못 찾은 거예요, 네. 네, 문제를 찾으세요. 네, 힌트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찾으셔야 돼요. 찾았어 근데? 네, 지금 찾았어? 네. 다 알았습니다. 오늘 공연 사회 공연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번 메타버스 학생 참여형 수업을 개발하면서 좋았던 점은 학생들하고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수업, 학생 참여형 수업을 아이들하고 같이 만들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었고 평소에 해보지 못했던 수업을 구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나 도안들이 스팟을 통해 실현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나름 유익했던 것 같아요.